여러분, 나라 빚은 점점점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폭증하는 걸 막아야 되겠는데 과연 막을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과연 막을 방법이. 결국 나라 빚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증세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것도 대선이 내후년에 있으니까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증세를 마무리 지을 거다 하는 예측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도 어마어마한 펑크가 났죠. 1월에서 4월까지만 하더라도 8조 7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사실 법인세를 올렸잖아요. 법인세를 22%에서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 펑크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자 증세라든가 또 그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금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는 해결 못한다. 결국은 이게 일반적인 증세, 보통 증세, 뭐 누구나 올리는 증세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세를 제일 먼저 꺼낸 게 어디였습니까? KDI였습니다. 국책연구소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가장 먼저 증세를 꺼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 원장도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국책연구기관들이 쉽게 말하면 바람잡이를 한 거예요. 증세에 대한 바람잡이를 국책연구기관들이 나섰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대선 후보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룡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다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정치권에서도 이미 복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세정당국에서도요. 어떻게 하든 세법 개정을 해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액상담배, 전자담배 말입니다. 이게 뭐 소비세 인상한다든가 동학개미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상향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통합재정 수지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예요? 엄청난 적자를 지금 이루었잖아요. 76조 4천억 원이요. 1979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1979년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빚을 엄청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세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정세를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게 관리재정 수지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112조 넘어요. 112조. 112조가 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가는요. 이미 밑창까지 다 뚫렸습니다. 밑창까지. 자꾸 고간 거들난다 하는데 고간에 남아있는 돈 없어요. 4대 기금에 그동안 쌓아놨던 돈 다 까먹고 앉았는데요. 뭐 어디에 돈 있죠? 대한민국에? 재정이 뭐 튼튼하나요? 국채 비율이 얼만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 비율만 해도 840조가 넘는 데다가 비율로 따지면 43.5%가 넘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세수가 이렇게 계속 펑크가 나면 46%까지도 올라간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또 퍼주자는 이야기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꺼낸 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이거요. 어젠다 세팅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먼저 장악을 해서 그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다. 왜? 여당이 워낙 돈을 뿌리고 뭐 돈을 뿌리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쓰는데 그냥 가만히 우리만 우리 길대로 간다고 하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지금 꺼낸 거예요. 또 꺼낸 게 있잖아요. 두 번째 꺼낸 게 이제 전일보육제입니다. 전일보육제. 아이를 학교에 맡기면 하루 종일 맡아주겠다는 게 전일보육제인데 전일보육제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있었느냐. 차라리 학교가 다 맡아주겠다. 그러면서 출산율, 출생률도 높이고 사교육비도 줄이고 그리고 전일보육제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뭐 이런 성장 전략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건 찬성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또 세정이 들어가야 돼요.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돈 들어간 일은 천지예요. 기본소득에다가 또 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뿌리자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잔치 비용을 내야 돼요. 잔치 비용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낼 수도 있지만 참석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요.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자 정세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세 갖고도 안 되고요. 법인세 올려서도 안 되고요. 지금 재정은요. 악화될 만큼 악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부자 정세 노후. 부동산 정세 한계 있다. 결국은요. 보편적 정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정세. 이 보편적 정세라는 게 누구나 다 세금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세금이 올라가는데 세금의 어떤 구조상 보면 소득세가 1번이고요. 2번이 뭐예요? 법인세입니다. 3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올리자고 들으니 이 소득세 올리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올릴 방법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보면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면세 대상이 우리는 41%입니다. 근로자 면세 대상이. 미국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30.7%예요. 그러면 근로자 면세 대상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근로자들한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핵심이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서 그들이 가게로 돌아가서 소비하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핵심인데 과연 이걸 할 거냐. 결국은 이건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하는 게 뭐냐. 결국 갈 수 있는 게 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건 이미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저는 부가가치세 손댈 것 같거든요. OECD 평균을 보면요.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19.3%예요. 문재인 정부 OECD 평균 좋아하잖아요. 뭐 말만 하면 OECD 평균이 어때고 OECD 평균의 국가 부채 비율은 110%다. 그러니까 우리도 110%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OECD 되게 좋아하니까 아마 OECD 평균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19.3%예요. 부가가치세가 뭔가는 알죠. 물건을 샀을 때 볼펜을 사면 최종 소비재가 무는 게 세금이에요. 누구나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사는 사람 최종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대한민국은 1977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 이때 우리는 10%로 일률로 규정을 했습니다. 일률로. 그런데 OECD는 19.3%라 하니까 여기서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그러겠죠. 사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매기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이런 부자와 서민을 나눠놓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높이고 그죠? 반면에 일반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뭐 가만히 지금 10%로 놔두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올리든지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요. 부가가치세를 갖고 장난을 할 거다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을 때 부자들한테 정세하고 결국은 서민들에겐 깎아준다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구도로도 가져갈 수 있고요. 예,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정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결국은 보편적 정세가 될 텐데 그 보편적 정세를 부가가치세로 가지고 하지 않을까. 다른 세금으로 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소득세도 그렇죠. 법인세는 25%가 올려놨는데 여기 더 올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업 더 어렵단 말입니다. 또 내려가서 개별 소비세 이거는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개별 소비세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소비세를 올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안 그래도 많다고 난리인데 상속증여세는 올리기가 그럴 거고 정권거래세 뭐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낮춰준 정권거래세를 다시 올린다? 이것도 또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결국은 방법은 부가가치세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차등화시켜서 아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점점 높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재정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